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10일 선고한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원 나육 결정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박성재는 2024년 2월 20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170명은 그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2024년 12월 1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달 12일 국회는 제적 의원 300명 중 195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쟁점과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했는가입니다. 청구인 측은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의에 참석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설치를 지시했으며 삼청동 안가 회동에도 참석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단순히 계엄 설명 자리에 참석한 사실만으로는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금시설 설치 지시나 내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입니다. 장모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 거부에 대해 헌재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제출 의무가 있다며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요구건은 국회의 송달이 제출일 7일 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청구인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권한의 한계를 분석한 문건을 국회의원실에 보낸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국회 본회의 중 퇴장입니다. 박 장관은 법률안 제2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퇴장했는데요. 당시 국회가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도 없었습니다. 헌재는 퇴장이 국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 역시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쟁점을 종합했을 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가가 마지막 판단 기준입니다. 헌재는 장씨 출정 기록 거부는 위법이지만 자료의 양이 많아 판단 착오가 있었고 사후 열람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탄핵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은 불가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탄핵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정치적 요소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법적 절차만 준수된다면 헌재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셋째, 정부기관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헌법재판소 2024원 나육 결정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심판의 기준과 헌재의 법리 적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